25일차 우리 아침 새벽 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늦게 한 거의 1시 다 돼서 도착한 것 같아요. 조금 비몽사몽이었는데 이제 조금 정신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휴일 관리 잘 하시고 푹 좀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비타민은 우리 김선옥 작가님. 오늘은 글을 쓸 소재를 무엇을 할까 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서 지금 작성을 아직 못했는데 오늘 내용은 제가 오늘 저녁에 그 경주 대로원에서 그 미디어 아트 공부하러 가요, 선생님. 그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행사가. 근데 이제 그 가게 된 이유는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그 미디어 아트 전시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저희가 지금 상영하는 컨텐츠 말고 다음 차기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오늘 가는데, 사실 이게 저희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한번 다녀와 보라고, 출장 내고. 이제 그렇기도 하고, 원래는 원장님하고 같이 주중에 한번 갈 계획이었었는데 원장님 일정이 안 나서 이제 오늘 저 혼자 가게 됐고, 그래서 오늘 쓰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뭔가 원장님께서 이제 평소 제가 근무하면서 저랑 업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좀 뭔가 이렇게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제 원장님이. 그래서 그 특히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특히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글을 쓰는 내용의 주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뭐 단 한 명만 있어도 참 힘이 되고 행복하다. 거기에 대한 감사함? 뭐 그런 거를 지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제를 잡은 상황이라 한 문단 정도 작성한 상황이고, 이렇게 주제를 좀 고민하는 시간은 길었지만 뭘 써야겠다. 이런 내가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주제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지금 이렇게 훅 지금 써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러합니다. 재밌게 이렇게 쓰여서 내려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김정희 작가님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이 엄청난 심리학서를 다 이제 끝났어요. 역시 생각하게 되는 책은 진도가 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뭐 연애 심리학이어가지고 이제 마무리인데, 이 나이에 연애 심리학을 왜 대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사람은 연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일이라서 살아가는데 조금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스로 자존감을 찾으려면 자신의 나쁜 면이나 상처, 내면적 상황 등을 떠올리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강한 마음을 다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다. 따라서 그걸 겪는 대신 나의 내면이 아닌 밖에서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을 여러 명 만들어서 자존감을 채운다. 이게 이제 쿨하고 싶지만 쿨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건 사실 자신이 만드는 건데, 어떤 상대로 인해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가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주 마음을 나눈 사람을, 그게 단지 이성이 아닌 뭐 동성일지라도 그러니까 깊은 마음을 공감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여러 사람을 두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함께 공감하려고 애쓰고 많은 시간과 감정 소비를 하는 사람 얘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사람 관계는 뭐 이성도 어렵지만 동성 아니 가족도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저자가 하는 얘기가 같은 글을 쓰더라도 읽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감사 얘기는 우리 어제 엄명숙 선생님을 만난 얘기를 쓸 거예요. 짧지만 어제 우리 청년 문화 페스티벌에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지인 찬스를 톡톡히 쓰고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전한 글을 짧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휴일 되십시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말이 조금 끊어졌습니다. 좋아요. 우리 조금 전에 김선옥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과 우리 김선옥 작가님 말씀하시는 패턴이 조금 이제 비슷한 이야기로 문맥이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선옥 작가님, 그 원장님께
인정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다,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그 조건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내가 인정받고 있을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현욱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에 굉장히 예, 공감을 느낍니다. 맞아요. 나는 상대에게 어떤 마음을 보이고 마음을 쓰고 또 나의 능력을 보였을 때 상대가 나를 이제 인정해주면 그것만은 또 보람이 없는 거죠. 그죠? 그 기분으로 오늘 하루 쭉 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1인 기업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년이 지난 지금은 그 마음에서 조금 내려놨어요. 제가 다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능력으로도 역부족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의 정리를 했죠. 나랑 비슷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같이 가자. 나에게 또 호감을 보이고 나도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만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마음을 쓰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 편해지고 또 그 사람들만 챙기기에도 시간이 짧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를 다 데리고 가면서 모두에게 다 호감을 보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도 또 각자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김정희 작가님의 글이 또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글이었네요. 감사합니다. 김순옥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오늘 친정 엄마 생신이라서 오, 영덕촌에 들어와서 시끌벅적한 가운데 가서 읽고 저기 가서 읽고 도망 다니면서 일단 눈에 그려져요, 막. 눈에 그려져. 네, 그렇죠. 결국에는 밖에 이불을 들고 주춤하게 앉아서 새 세상에.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좋은 아침이고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내용 중에 그대에게 가는 먼 길이라는 요 단락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때로는 우회로가 지름길이다. 삶이 우리를 우회로로 데려가고 그 우회로가 뜻밖의 선물과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안겨준다. 먼 길을 돌아 곧바로 목적지로 가는 것, 그것이 여행의 신비이고 삶의 이야기이다. 방황하지 않고 직선으로 가는 길은 과정의 즐거움과 이야기를 놓친다. 많은 길을 돌고 때로는 불필요하게 우회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헤매는 것 같아 보여도 목적지에 도달해서 보면 그 길이 지름길이자 유일한 길이다. 요 내용이 있고요. 요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포인트를 짚어놓은 게 시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길을 잃게 한다. 요 내용이 이제 소제목이에요.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설린에 오면서 조한쌤을 알게 됐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만남이지만 좋은 결과물을 만들 것 같고 해서 참 의미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이불 잡고 옆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책 읽은 느낌을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을 잃게 한다. 와. 이 작가님들 어째 이렇게, 그저 멋있는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좋습니다. 때로는 우회로가 지름길이다. 맞아요. 멀리 가는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고 나면 또 그 길이 최선의 길, 빠른 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요 순간순간의 길을 즐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갔다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절대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곧진겠지.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을 갖고 가는 거. 예, 그 순간순간마다 즐기고 느끼고 그때의 감정을 이제 살아있게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미니 특강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연명숙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말씀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전히 철학 역사를 만나다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여기 중에서, 오늘 목소리가 조금 좋으네요. 제 목소리가 깔끔한 것이. 읽는 부분 중에 많은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뭐, 고대 철학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제 조금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공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작, 노작, 순작 이런 나오는데 그
가기 전에 조금 아는 사람들 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포도주가 오래되었다고 모두 씌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늙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참하고 황량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게 수배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오래된 나무 노거수라고 하거든요. 노거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 이렇게 원고를 쓰거나 이럴 때 노인분들이랑 노거수랑 같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많거든요. 나무를 보고는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데, 아, 저 나무가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주변에 있는 분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약간, 답답하다? 또, 너무 이거 잘 몰라, 꼰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좀 쉽게 지나갈 때가, 네, 깔끔한 목소리 맞아요. 네, 그럴 때가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을 또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이제 노인분들 또 노거수 이렇게 막 연결지어서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노년의 체력과 의욕 저하는 오히려 축복할 만한 일이다라고 또 여기도 책에 또 적혀 있어요. 육체가 좀 쇠약해지니까 몸에서 오는 강렬한 욕구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도 일을 하면서 조금 체력이 괜찮았을 때는 화나는 일도 많았었어요. 아,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아, 왜? 이랬는데, 체력이 떨어지니까 화낼 기운도 없다라는 말이, 그게 되면서 조금 편안해진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나이를 먹는다는 거, 그리고 몸이 조금 이제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멈춰서 생각해보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깔끔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 기억에 대해서 잊을 수 있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 축복이라 하잖아요. 다 기억하면 안 된다고. 그죠? 노고수에게서 또 인생의 철학을 배운다. 좋습니다. 각기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또 다양한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인정 작가님 다시 들어오셨네. 저기, 오늘 늦게 일어났는데 들어왔어요. 네, 자, 우리, 시간에 맞춰서 들어왔는데, 네네. 잠이 소파에 잠깐 누웠는데 잠이 들었나 봐요. 그렇구나. 피곤하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의 엔딩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제 불편한 편의점 이제 독서 토론 갔다 와서 이제, 네.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염려사와 이제 독거노인의 만남 부분에서, 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정말 우연히 만나지만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다시 이런 길을 찾아서 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건 분명하구나. 독거노인이 원래 독거 노숙자였는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의사였는데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순전한 의사로서의 자기 삶을 살지 않고 의사로 통해서 자기 아는 형님과의 사업처럼 해서 그 성형외과를 하면서 그 젊은 여대생이 이제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성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걸 충격으로 해서 노숙자가 되었다는 거지. 그 사람이 의사이지만 자기 길을 의사처럼 갔다면 그냥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무슨 욕심이나 과욕을 부리다가 자기에게 앞날에 그런 큰 충격이 와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노숙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 자기 길을 가지 않고 너무 과하게 간다든지 욕심을 부른다든지 사업을 실패를 한다든지 해서 갈 길이 없었어. 이제 거기에서 호적거리다가 엄여사를 만나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이 독거노인이 여러 번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염려사를 만나기 전에도 한강에 가서 한번 뛰어내리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염려사를 만나서 내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제 편의점에서 거기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사람들과에서 이제 거기서 독고씨가 베풀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삶을 헤쳐가는 길도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이 편의점에 들어가 있다가 나올 때는 분명히 나는 마포대교나 뭐 원효대교에서 죽을 거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사람과 더불어 이제 살면서 자기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강물은 빠지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곳임을, 다리는 건너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님을, 이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삶이라는 어떻게든 의미를 지니고 계속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겨우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왔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삶의 의미를 갖고 간다면, 이 독고 씨도 의사였지만 자기 삶의 의미를 분명히 갖고 갔다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 건데, 우리가 삶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이 글을 쓴다는 이 또 의미를 왜 써야 되는지 의미를 갖고 간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다 생각할 것이고 또 관찰할 것이고 이럴 것인데, 오늘같이 막 힘들어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제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미니 특강. 오늘의 화두입니다. 우리 하윤준 작가님께서 동기 작가님들에게 던져주신 화두. 글을 왜 쓰려고 하는가? 너무 좋은 화두예요. 멋진 화두입니다. 맞습니다. 글을 왜 쓰려고 하는가? 자꾸 우리가 이 질문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작가가 되려고 하는가? 내가 왜 공저 작가가 되려고 하는가? 조한쌤이 잡았던 손을 내가 왜 잡았는가? 우리는 늘 why를 자꾸 떠올려야 됩니다. 자꾸 떠올려야만 그 안에서 내가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각자 작가님들이 다른 패턴의 책들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그 책 안에서도 길이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느낌을 오늘 또 순간 더 받았습니다. 우리 김순옥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을 잃게 한다. 그 문구가 딱 떠오를 때 우리 하윤정 작가님이, 그죠? 삶의 의미를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 덕고 그분이 이제 자기의 길을 잃었는데 그 길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 그 스토리 속에서 딱 보니까 서로서로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구나. 작가들이 각자 다른 위치, 환경에 있지만 왜 사람마다 다들 느끼는 바, 그죠? 바라보는 바, 철학을 갖는 바가 또 공통적으로 맞아떨어져 간다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어지네요. 오늘도 여전히 그 충만된 기분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휴일인데요. 우리 작가님들 또 열심히 한 주간 살아오셨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나름 또 잘 힐링들 하시고 오늘 미션 25일차 어김없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축복된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